디지털 전문가 조재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챗 GPT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뭐 용어 정도만 좀 배웠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동작 방식, 역사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블랙박스가 돼서 설명드릴 게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다 할 정도로 아주 우리가 심플해졌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그래서 오늘 이 AI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소개, 뭐 특징, 뭐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AI 동작 방식, 그리고 GPT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동작 방식인데요. AI 동작 방식 너무 간단하다고 나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영상들은 과거에 보면은 소방에 관련된 영상들인데요. 이 영상들이 보면 로봇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우리나라 뭐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도전을 했었고, 저기 보면 중간에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우리 요즘에 뭐 덤블링하고 하는 그 회사도 나왔는데, 다 보면은 뭐 계단도 못 올라가고 심지어는 뭐 걷는 것도 잘 어렵게 걷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들입니다.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정말 AI가 아니면 로봇이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도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 뭐 알파고가 갑자기 나와서 뭐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또 많은 발전이 있고 갑자기 말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걱정이 AI가 우리 인류를 이제 지배하지 않을까, 해를 입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막 너무너무 어렵다 하고 하는 거는 또 AI들이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또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이 AI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하고 고양이 구분하는 거, 한 3살, 4살만 돼도 자, 엄마가 이거는 강아지야, 이거는 고양이야 그러면은 조금 뭐 크기가 크던 아니면 좀 다르게 생기건 뭐 하더라도 애기들은 잘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랬듯이.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는 그냥 하나만 알려줘도 나머지들은 다 맞아, 이거는 강아지일 거야, 이렇게 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AI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진을 보여주고 뭐 몇만 장, 뭐 몇십만 장 사진을 보여주고, 자,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또 엉뚱하게 대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백의 역설에 보면은 이 AI가 사람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과정들이 도입이 되고 규모도 커지고 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말을 잘하고 뭐 자율주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예전에 뭐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제 천대를 받다가 한 이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컴퓨터 파워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아까 우리 고양이, 뭐 강아지 구분하는데 오랫동안 구분을 못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예전에는 어떤 학습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생기면은 강아지야, 이렇게 털이 많으면은 고양이야. 근데 그런 이제 규칙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고양이 중에는 털이 없는 고양이도 있고, 뭐 강아지 중에서는 뭐 말처럼 생긴 강아지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모든 규칙을 학습을 시켜주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흔적들이 남고, 결과적으로는 저런 것을 보면은 아, 이거는 구다라고 자기가 인식을 아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사람의 뇌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죠.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도 이게 뉴럴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그런 세포들이 서로 정기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내고 반대편에서 사람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구분을 못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튜링 테스트 이런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튜링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지 진정한 AI로 인식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이미 통과를 해가지고 많은 우리가 뭐 아주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AI 모델 뭐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도 아주 많은 종류의 경우 수들이 있습니다. 저게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원통형 모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성능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렇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것도 써보고, 내가 아는 자율주행할 때 이런 것도 써보겠다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시도들 많이 하면서 자율주행에는 이런 모형이 좋습니다, 뭐 바둑은 이런 모형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챗 GPT와 같은 모델에서는 이미 다 소용이 없어질 정도로 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학습형으로 하는 거 대신에 이제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여자분들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한다고 하죠. 기초 화장을 한다고 하는 개념인데, 모든 뭐 이미지나 텍스트, 스피치 뭐 이런 데에서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트레이닝을 시켜버립니다. 트레이닝을 예전처럼 뭐 이것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인지적으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그냥 때려놓고 자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거는 몰라요, 잘. 근데 학습하고 나면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이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 멀티모달만 있으면 우리가 텍스트도 만들 수가 있고,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뭐 그런 동영상, 또 뭐 여러 가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파운데이션 모델은 워낙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뭐 미국이나 중국 아주 큰 회사들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만드는데 뭐 1조가 들어갔다, 뭐 10조가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뭐 학습, 그리고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튜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이런 언어 기반으로 조금 만든 거고요. 저런 이제 단어들이 있고, 저런 단어들 간에 저런 이제 연관성,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파라메타라고 부르는데, 저런 것들이 뭐 수천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를 학습을 해 놓으면은 왜 말을 잘하는지는 모르는데 저런 파라메타들을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말을 잘하게 된다. 참 신기하죠. 근데 과학자들도 사실은 왜 말을 잘하는지 잘 모르고, 마치 이제 인간의 뇌와 비슷하다. 인간도 뭐 어떻게 해서 뇌 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밝혀냈지만은,
사실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말을 잘하는지 그런 거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 를 좀 더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모델은 우리가 이제 말을 또 하는 영역은 우리가 한 가지 모델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렇게 인코딩하는 부분, 즉 학습하는 부분과 디코딩하는 부분, 말을 만드는 부분 두 가지로 분리를 했더니 오히려 더 말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학습하는, 예전에는 학습하는 거랑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랑 두 개 다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 나눠서 영역을 달리 했더니 오히려 더 말을 잘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코딩, 디코딩 또 이런 영역으로 만들어서 하는 모델이 트랜스포 모델입니다. 트랜스포 모델은 구글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구글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이제 오픈 AI 사에서 챗GPT를 아주 영리하게 마케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정말로 많은 오픈 AI 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챗GPT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 5조 개의 문서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 저런 이제 매개 변수나 언어들도 단어들이 한 3,000억 개, 그리고 저런 파라메타 이런 것들도 한 1,750억 개, 뭐 이렇게 되니 사실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뭐 회사나 아니면 기업에 서버를 많이 도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 이 클라우드, 뭐 MS의 애저나 아니면 구글의 뭐 GCP 또는 뭐 아마존의 AWS가 같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모델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아주 큰 모델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듯이 파인 튜닝을 많이 했다, 인간 피드백을 강화를 많이 했다, 이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사에서 이제 올 초만 해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이제 우리 강화학습을 했다. 아까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사람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는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챗GPT가 아주 이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답변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챗GPT가 말을 잘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강화학습하고 인코딩, 디코딩을 많이 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과거의 AI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는 이런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조 개의 문서, 정말로 엄청난 양이죠. 5조 개라는 의미는 사실은 인류가 글자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모든 컨텐츠, 뭐 텍스트나 뭐 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블로그나 아니면 웹상에 있는 모든 문서를 크롤링해서 다 공부를 했다. 뭐 이 정도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제 공부할 게 없다, 5조 개 이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후 튜닝은 저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모국어나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저런 데에 많은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좀 저렴하죠, 인건비가. 그래서 저기에서 튜닝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자, 엔비디아라는 데서 우리가 CPU라고 하는 거는 빠른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량의 계산, 아까 뭐 몇천억 개의 파라메타나 몇천억 개의 말뭉치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CPU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우리 화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화면이 변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CPU로 하는 것보다는 GPU라는 카드를 별도로 달면은 아주 화면 전환 속도가 부드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렬이나 계산을 많이 하는 때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 최근에 엔비디아사가 또 뭐 한 4배 주가가 폭등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회사입니다. 자, 저 GPU 한 대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저기 125 테라플러스, 그러니까 테라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1초에 125 100번 넘게 연산을 할 수 있다. 그 아주 엄청난 양이죠. 근데 저런 것들이 저런 서버에 많이 꽂혀 있고, 저런 서버가 또 아주 큰 뭐 한 농구장, 뭐 배구장 정도 되는 규모의 아주 빼곡하게 들어 있어서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큼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 전기도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저 엔비디아 저 가격도 비싸고 해서 학습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글이나 챗GPT 이런 데서 이제 그 LLM, 챗GPT, GPT 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재미있게 뭐 발견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개선 효과가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에 22승이라고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그 시점부터 갑자기 챗 GPT나 GPT 엔진들이 말을 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참 재밌죠. 10에 22승. 그래서 마치 그 시점까지는 개선이 잘 안 됐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말을 잘하더라. 말을 잘하는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그 시점 이상부터 되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아주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발견이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자, 샘 알트만이 비영리 회사로 만든 오픈 AI사, 그동안 뭐 많은 엔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챗 GPT 말고 뭐 델리라고 하는 뭐 영상, 이미지 만드는 회사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런 LLM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하이퍼 클로바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지금 8월 말에 좀 오픈을 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1승 4패를 한 이후에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ey, cold. I feel very, very cold. But I need patience. But the moment coming, I go out to attack. This is the hinge of the game. Oh,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No, basically, I believe. 굉장히 놀라운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둑에 있어서 창의성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틀 안에 있지 않았었나. 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사람이 창조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도 보면은 다 어떤 뭐 패턴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창조적이라기보다는 학습과 우리가 이제 편집 능력, 이거와 이거를 연결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챗GPT나 AI 엔진들도 더 그런 것에 잘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자, 아보카도 의자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 자, 아보카도 우리 스타일의 산업 디자인과 이제 이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디자인을 하는데, 챗GPT는 단순하게 그냥 아보카도 모양의 안락 의자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더니 수초 만에 저렇게 많은 디자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많은 디자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저런 거 하나 산업 디자인과 다니면서 실습 하나 하려면은 못해도 일주일이 걸릴 텐데, 챗GPT는 저렇게 많은 의자를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GPT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 아까 이세돌 구단이 얘기한 것처럼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창의적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개선은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습한 모델이 2021년 10월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챗 GPT 뭐 5.0 나오면 또 학습을 더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뭐 약간 질문하면은 시기적인 것들은 잘못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거죠. 뭐 편견도 있고 윤리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정말 진짜처럼 잘 만드는 것들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뭐 워싱턴이 뭐 폭파됐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트위터 통해서 확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거짓인데, 이런 또 뉴스와 같은 채널명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기사를 가지고 속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다 GPT 엔진들이 만든 이미지, 가짜 이미지라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한각, 마치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챗 GPT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동안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저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한상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챗 GPT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물어보면은 진짜로 여러분은 진짜라고 믿겠죠. 뭐 세종대왕 시대 때 맥북 프로가 당연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는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뭐 다른 것도 비슷한데, 일단 여러분이 웹에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질문을 하면 되죠. 웹에서 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API를 이용하는 방식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플러그인은 이런 서비스들, 여기 보면 뭐 여행사도 있고 예약해 주는 데도 있고 뭐 슬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지피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랑 연결을 하면은 내가 뭐 제주도 2박 3일 여행 계획 짜줘 그러면은 예약도 할 수가 있고, 호텔 예약, 뭐 항공권 예약 이런 것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은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챗GPT 이런 분야에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동화 부분은 여기에서 한번 잠펴 보시면서 좀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유데미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챗GPT 자동화라는 부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유데미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저렇게 우리가 API 키만 있으면은 뭐 파이썬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뭐 전화번호 양식도 표준화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수박은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답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업무 자동화 할 때 조금 더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학습을 시키고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ML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생성형 AI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요 용어를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사에서 만드는 GPT-4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가 챗 GPT 서비스이고, 구글에서 팜2 모델과 제미니 모델로 이용한 서비스가 바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에서는 왜 팜2랑 제미니 모델로 하냐면은 팜2 모델은 아쉽게도 멀티모달을 지원을 못합니다. 즉 여러 가지 뭐 이미지나 텍스트로 못하고 오히려 그냥 텍스트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미니라고 하는 영상 또 이미지 생성형 모델도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도 뭐 이렇게 AI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